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부산 보궐선거에서도 박형준 국힘당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됐는데요. 이런 결과를 외신들은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특정 후보의 능력보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과 심판론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은 누굴 후보로 내놓더라도 당선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속된 말로 빨간 말뚝을 박아놨어도 빨간 말뚝이 당선됐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만 아니면 된다. 민주당 빼고 찍겠다라는 민의가 반영된 결과인 거죠. BBC는 이번 투표는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 여론의 중요한 지표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인기는 최근 몇 달 동안 스캔들, 집값 상승,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인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한국 국민은 길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지쳐가고 있었다. 또 한국 정부가 백신을 빠르게 공급하지 못하자 분노 여론이 일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은 그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보다 더 도덕적으로 훌륭한 후보라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발과 심판을 하겠다는 심리가 반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전에 예상된 결과다.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명운을 걸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비핵화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또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늦어진 것도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하고픈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선거에 앞서 한국인들은 이번 선거의 두 가지 나쁜 선택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만약 오세훈 후보가 선거에 승리한다면 야당의 뛰어난 선거운동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 때문일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패배를 두고 수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가 문제네, 뭐뭐 때문에 국민이 등을 돌렸다는 등 그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요. 그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집권 여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거죠. 180석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었음에도 뭐 하나 똑부러지게 진행되거나 마무리한 일이 없는 초라한 일련의 성적표는 국민의 답답함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분골쇄신해서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은 고사하고 향후 국민의 지지조차 얻어내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제라도 문제가 무엇인 줄 알았다면 과감하게 쇄신하고 바꿔야 할 듯 보입니다. 온갖 비리로 얼룩진 국힘당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충격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첫날인 지난 8일, 그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가 첫 출근하자마자 일어난 사건은 또 무엇일까요?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일성은 박원순 지우기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시청으로 출근했습니다. 2011년 시장에서 자진 사퇴한 뒤 10년 만에 복귀인데요. 1년의 임기 동안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을 다시 검토하는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우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이없게도 이게 시장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인데요. 790억이 들어가는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 오 시장은 앞서 교통체증과 비용 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바로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우려했던 박원순 지우기가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광화문 광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혹시 정광훈의 코로나 광장으로 바뀌는 건 아닐지 우려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명박이 자신의 치적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을 하나씩 파괴하고 지워갔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설마 이게 정광훈에게 광화문 광장을 돌려주기 위한 걸까요? 광화문 광장의 이름은 혹시 이승만 광장으로
바뀌는 건 아닐까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같은 날 오세훈 시장 취임과 동시에 서울시 부시장 3명이 모두 오 시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이 중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사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 부시장은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취임 전날인 7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정무부시장의 임명권자는 당연히 시장입니다. 김 부시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리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아까운 인재들이 서울시를 떠나게 되는 거죠. 이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자리를 지키고 뭉갰던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과는 사뭇 다른 행보인데요. 정치 철학과 노선이 맞지 않다면 물러나 줘야 맞는 거죠. 자리를 지키고 뭉개던 박근혜 정부 인사에 대한 사퇴를 종용했다고 이걸 구속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듯합니다. 오세훈 취임 첫날 박원순 지우기와 서울시 부시장 3명의 사의 표명, 13개월 동안 진행될 그의 뻘짓을 지켜보고 있는 자체가 인내의 시간이 될 듯합니다. 조금박해, 아시죠? 조금박해.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일명 소신파라는 미명 아래 내부 총질을 일삼았던, 그리고 아직도 일삼고 있는 인간들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잊을만 하면 갑툭튀하며 가뜩이나 선거 패배로 쓰라린 가슴을 쥐고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 굵은 소금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가 더불어민주당에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안겼다는 말도 안 되는 당내 셀프 비판이 나왔는데요. 누굴까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민주당 김혜영 전 의원입니다. 그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짧은 시간 만에 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이라며 당의 모두가 성찰과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꼽았습니다. 당 최고위원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조국 사태에서 민주당이 너무나 큰 실책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당에서 조 전 장관을 왜 그렇게 지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어느 날 조국 반대는 검찰개혁 반대이고 이는 적폐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다며 조국 한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서 갈등을 조장해도 되는 것인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는 뭘까요? 자성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에 말도 안 되는 탓을 하며 그것도 조국 사태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걸 우리는 일명 셀프 디스를 하고 앉아 있다고 하죠. 이게 정말 온전한 정신 상태일까요? 정당의 대응은 당연한 건데 이럴 때 이제 튀어나와서 발언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원래 선거를 지는 쪽에서는 대체로 그 선거에 가장 도움이 안 됐던 분들이 가장 도움이 안 될 말을 가장 먼저 나서서 합니다. 대체로 여러분들 이제 소신파라고 띄워주는데 조선일보 같은 곳에서 조선일보가 민주당이 잘 되라고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이런 분들 말들 하면 대체로 망해요.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은 소신파가 아니라 공감대가 없어서 혼자가 된 겁니다. 참고로.